역시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EV3가 저렴하다는 건 많이 알려졌는데 정작 왜 저렴한지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EV3가 저렴하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 앞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이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EV3의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뭐고 이게 앞으로 우리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EV3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는 건 명백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가격표에 따르면 스탠다드 모델이 4,208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은 4,6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세제 혜택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스탠다드 모델은 3,000만원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000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저렴하다고 하긴 어렵긴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암묵적인 가격 룰이 있죠. 아반떼보다 소나타가 비싸고 소나타보다 그랜저가 비싸고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EV3는 스포티지보다 저렴한 2천만원 중후반대 실구매 가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렴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다? 이 가격대로 나온 소형 전기 SUV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LFP 배터리가 아닌 NCM 배터리를 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LFP 배터리를 썼다면 2천만원 초중반대로도 가능했을 겁니다. 실제로 EV5 중국 모델은 LFP 배터리를 쓰고 현직 가격이 2천만원 중후반부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EV3가 저렴하게 나왔다 내지는 가격이 괜찮게 나왔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NCM 배터리 몫이 크다는 거죠. LFP 배터리를 쓰는 차들이 비교적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도 시장과 경제 분석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요. LFP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어떤 나라냐? 배터리 핵심 광물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도 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원재료를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NCM 배터리보다 저렴하게 납품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본적인 경쟁 시장 이론도 더해질 수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 상품성 경쟁이 있을 뿐 아니라 NCM 배터리도 생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 여기에 또 경쟁을 하려고 가격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전기차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과잉 생산이라고 불린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원재료인 탄산 리튬 가격이 급락하고 이에 따라 배터리 그 자체의 가격도 내려앉으면서 LFP 배터리 평균 가격이 역대 최저치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이런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마침 전기차 시장에서는 또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전기차 회사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필요성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고 LFP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중국의 세력 확장을 글로벌 기업들이 도와주는 꼴이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도 자국판 IRA를 강경하게 발표하면서 한동안 국제 정세가 시끄러웠는데 이런 와중에 EV3는 NCM 배터리를 쓰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럼 대체 EV3는 어떻게 NCM 배터리를 쓰고도 저렴한 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NCM 배터리도 중국산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V3에는 현대차그룹과 LG 엔솔이 합작해서 만든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현대차그룹하고 LG 엔솔이 합작해서 만든 LCLI 그린파워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두고 있고 여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교적 낮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도네시아의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배터리 셀 공장을 세웠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생산되는 초기 물량 중 일부가 EV3에 장착되고 기아 전용 전기차에 LG 엔솔의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배터리가 고함량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출력을 높이고 화학적 불안전성은 낮추는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니켈이 N, 코발트의 C, 망간이 M, 그리고 알루미늄의 A를 붙여서 NCMA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불린다 보시면 되고요. 이 덕에 어떤 게 가능해졌냐? 배터리 용량은 늘리고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게 큽니다. 우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용량을 늘렸나요? 배터리 셀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냥 쉽게 비유하면 100만큼 용량을 늘리면 성능도 100이 늘어나야 하는데 무게가 늘어나면서 실제 성능은 50만큼만 늘어난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배터리 효율과 함량을 확 올려버리면서 비교적 더 좋은 성능 효율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네시아는
전기차는 원자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니켈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LG 엔솔도 인도네시아는 니켈이 매장되어 있고 생산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수 있는 건 배터리에는 니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인도네시아의 니켈이냐? 최근에 니켈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국이자 생산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과 생산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부터 지원 정책을 넓혀가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25%까지 늘릴 거라고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혜택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수로 따지면 자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 6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고 이건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100배가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현대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 혜택을 누리려고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냐? 지정학적 강점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을 활용해 자국 이익을 실현시키려 한다는 거죠. 니켈이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되어 있고요. 저렴한 노동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저렴하다는 게 강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전기차 생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차 공장 투자를 약속하면 2025년까지 해외 수입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발표한 건데요. 원래 기존에는 부품을 수입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조립 판매되는 차에만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이 규정을 최근에 확 풀어버린 거죠. 인도네시아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LG 엔솔이고 마침 현대차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 덕에 현대차 그룹이 먼저 배터리를 공급받은 거고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한 걸 인용해 드리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까지 더해져서 성장을 더욱 가속할 걸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이 온도차를 보이는 건 미국 시장 내 투자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추후 희비가 갈릴 만한 요소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LG 엔솔이나 현대차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삼성 SDI나 SKO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딱히 이렇다 할 반응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투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나마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SKO는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기업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 IRA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미국이 IRA를 중국 견제를 위해 강경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중국 견제가 목표지만 나중에는 이 IRA 규제 범위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애초에 IRA 성격 자체는 미국의 자국 우대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즉 아예 배터리든 전기차든 미국에서 생산된 것만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투자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힌트는 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전기차 가격은 배터리 종류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를 저렴하게 선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내연기관차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을 스스로 만들고 플랫폼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냐 정도였고요. 전기차는 배터리 팩 그 자체보다도 배터리 팩을 만드는 원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보급받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일단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걸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라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요소수 대란 때 자주 나왔던 말이죠. 수입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를 거의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석탄뿐 아니라 석탄으로 만들어지는 요소를 비롯한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소수 대란이라는 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디젤 연료를 쓰는 승용차들 뿐만 아니라 화물 트럭이나 소방차 같은 차들이 시동을 못 걸고 이런 사태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국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요소 수입 다변화를 꾀야 한다. 수입 다변화가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배터리 광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광물이라는 건 무한정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 중 무언가가 부족해지면 중국이 언제든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고요. 수입 다변화라는 측면 그리고 저렴한 건 무조건 중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편견 또한 어떻게 보면 깬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EV3 사례는 다른 브랜드들도 참고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터리가 EV4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소리는 곧 EV4 역시 NCM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여론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그 이후에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